인생을 사노라면 라디오 극장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느껴졌죠.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박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와 진중한 태도로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쓴 소설, 정말 감동적이었어. 언젠가 꼭 작가가 될 거야. 민수의 격려와 응원은 항상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꿈이 있었던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뭔가 이상해.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의 직감적인 우려를 서연은 사랑의 장벽 정도로만 여겼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꿈만 같았죠. 서연은 아침마다 일어나 민수의 출근 준비를 돕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놓고 기다렸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인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 데이트는 회사 회식이나 접대로 대체되었죠. 서연이 물어보면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2년째 되던 해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말없이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대화를 시도하면 짜증을 냈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말하느라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떠들어대지 마. 조용히 좀 해.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민수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일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돈 벌 테니까 집에서 애나 키워.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아직 아이 계획 없잖아.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애 낳는 게 당연하지. 그게 내일이야. 그날 이후로 민수는 서연의 외출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장을 보러 나가는 시간도 체크했습니다. 경제권도 완전히 박탈당했죠.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는 신세가 되었어요. 살림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살펴보고 결정할게. 서연은 점점 집안에 갇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정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작가의 꿈을 꾸던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러던 어느 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죠. 오늘 밤도 호텔에서 기다릴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 있었죠. 그래.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람이 될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할 때도 환한 미소로 배웅했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결혼 전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 몰래 간직해왔던 유일한 독립성의 증표였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서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가정주부로 집안일을 하고 민수가 없는 시간에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수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메일함을 뒤지고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죠. 서연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을 거의 다 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죠. 남편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직장에서의 관계, 만나는 장소, 대화 내용, 모든 걸 알아내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은 이제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했어요. 일주일에 3번 민수가 출근한 시간에 오게 해서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물론 민수에게는 비밀이었죠. 그 시간에 서연은 자신만의 계획을 진행했어요. 2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륜 상대는 회사 후배 최지수, 27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민수의 부서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죠. 서연은 지수의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고 예쁘네요. 역시 그렇죠. 하지만 탐정의 다음 말에 서연은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지수 씨가 경쟁사와 접촉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끔 박민수 씨도 동행했어요.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큰 문제가 될 일이었죠. 서연은 결심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모든 증거가 필요해요. 낮에는 탐정과 연락하고 저녁에는 민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점점 더 민수의 태도는 악화되었어요. 늦은 밤 귀가에서는 샤워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잠드는 날이 많아졌죠. 서연이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회사 일 힘든데 너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마. 피곤해. 민수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어요.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서 종일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내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보면 질린다. 서연은 묵묵히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후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민수와 지수가 경쟁사 임원과 만나는 사진, 회사 문서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서연은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우선 민수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자리 잡고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연은 직접 호텔 앞에서 민수와 지수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죠. 좋아,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복수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야 했어요. 민수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계란 프라이에 베이컨, 신선한 샐러드까지. 커피도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렸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앉자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힘내서 잘하길 바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그녀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아내로 돌아온 것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오늘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변했죠.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은 D-데이였습니다. 서연은 먼저 민수의 회사 인사팀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를 보냈어요. 민수와 지수의 불륜 사실과 함께
회사 기밀 유출 정황을 담은 증거들을 첨부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경쟁사와의 접촉 정황까지 모두 포함했죠. 이런 배신자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한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보를 마친 서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몇 주 전부터 접촉해온 경제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업 비리를 주로 다루는 유명한 기자였죠. 제가 말씀드린 자료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연은 이어서 민수의 부모님께도 연락했어요. 평소 서연을 무시하던 시부모님이었지만 아들의 배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물론 기밀 유출 부분은 제외하고 불륜 사실만 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민수가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수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최지수 씨, 저는 박민수의 아내입니다. 당신과 그의 관계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회사에서 갑자기 나를 조사하겠다고 해. 기밀 유출이랑 사내 불륜이라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누가 그런 제보를 했대? 모른다고 해. 너, 설마 내가. 서연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죠. 이미 경제 뉴스에서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내부자의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민수 과장과 최지수 대리가 관련자로 지목되었으며 서연은 차분히 뉴스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일종의 해방감이었죠.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녀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듯 했어요. 저녁 8시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날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했어.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단단한 의지가 빛났죠. 맞아요. 내가 한 일이에요.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배신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내 배신은 정의롭다는 거죠.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한순간 서연을 향해 달려들 것 같았지만 간신히 자제했죠. 이혼해. 당장. 이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민수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구겨진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로 오지 마.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서연은 메모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죠. 박민수 과장과 최지수 대리의 기밀 유출 혐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전달된 문서에는 신제품 개발 계획과 핵심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서연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죠.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오후에 들어온 탐정의 연락에 따르면 민수는 회사에서 즉각 직위 해제되었고 내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이 회사 내부에 퍼지면서 모든 동료들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어요.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탐정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을 되찾을 시간이에요. 저녁이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절망과 간절함이 묻어났죠.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없으면 난 끝이야. 서연은 잠시 말없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고 이 사람의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의 말에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서연아,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그가 보지 못하더라도. 아니요. 당신이 날 가정부처럼 대했을 때 당신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게 진짜 당신이죠.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미 민수를 위해 흘린 눈물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정말 너구나. 괜찮니?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도 돼. 우리 집은 언제나 내 집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던 거죠. 서연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기억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억압과 무시, 그리고 배신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죠.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서연은 부모님 집 주소를 말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풍경이었죠. 부모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집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혼 후 거의 소식을 끊다시피 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왔구나. 어머니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강한 척했던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고. 어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제 와서 다행이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도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늘 엄격하셨던 아버지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어요. 아빠.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가족들의 포근한 사랑에 둘러싸여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약한 서연이 아니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일찍 일어났네. 엄마가 할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도 좋네요.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불륜과 배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복수했는지까지 부모님은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혼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는 제 삶을 다시 찾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우린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하고 작가를 꿈꿨던 그녀는 민수와 결혼하면서 그 꿈을 접었지만 이제 다시 펜을 들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서연은 차분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이 불공정했어요. 민수는 마치 모든 것이 서연의 잘못인 양 최소한의 위자료만 제시했죠. 서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어요. 민수의 불륜과 회사 기밀 유출 사건은 이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죠. 아직도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반대 제안을 보냈어요. 공정한 재산 분할과 적절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수에게 별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명예도 잃은 상태에서 법정 싸움까지 벌일 여력이 없었죠. 한 달 후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자돈도 확보했어요. 그녀는 아파트를 구하고 독립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거니? 좀 더 우리랑 있다가 가도 되는데. 어머니의 걱정에 서연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근데 자주 놀러 올게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의 강해진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나 봐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서연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했던 집에서 가져온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녀의 새 집은 작지만 밝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만의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서연은 새 집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들, 하고 싶었던 일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졌죠. 이제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새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출판사에 소설 원고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동안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작은 칼럼이나 광고 문구 작성 같은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날은 어느 출판사 편집장과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어요. 가을바람이 살짝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그녀는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커지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학 시절 첫사랑 강도윤이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선배였죠. 민수를 만나기 전 서연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사람. 도윤 선배. 도윤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앉았어요. 정말 너구나. 얼마나 지났지? 10년? 정말 오랜만이다. 서연은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선배는 여전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왔어. 넌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금세 실수를 깨달았는지 말을 바꿨어요. 아, 미안해. 뉴스에서 봤어. 힘들었겠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요? 제가 뉴스에 나왔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사건이 꽤 화제가 됐잖아. 기업 기밀 유출이니. 물론 내 이름이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민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녀가 제보자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새 출발하는 중이랍니다.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다. 항상 내가 작가가 되고 싶어 했잖아.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제 꿈을 쫓고 있어요. 오늘도 출판사 편집장님과 미팅이 있거든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비스타 출판사? 서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작가가 너였구나. 내가 비스타 출판사 문학 부문 담당 이사야. 서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첫사랑이었던 도윤이 지금 그녀의 소설을 검토하는 출판사 이사라니요. 정말요? 그럼 제 원고를 보셨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 정말 좋더라. 솔직히 누가 썼는지 모르고 읽었는데 감정 표현이 생생하고 스토리 전개도 탄탄해. 출간하고 싶어서 직접 만나보자고 한 거야. 서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소설이 인정받았다니 그것도 도윤에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의 소설 출간 계획부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까지. 도윤은 뉴욕에서 일하다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사실 난 내가 민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어. 그 친구는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선배 말이 맞았네요.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나 봐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옛날 동아리 사람들 몇 명이 모이는데 너도 올래?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과거의 인연들을 다시 만난다는 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는 일이기도 했죠. 네, 좋아요.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과거와의 화해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느껴졌죠.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펜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도윤 선배를 만났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수를 만나기 전
내가 좋아했던 그 선배, 내 소설을 읽고 좋다고 해줬다. 이런 기쁨은 처음이다. 어쩌면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왠지 모를 긴장감에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됐어요. 특히 도윤이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더 복잡했죠.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고 완전히 달라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야. 지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6명의 친구들이 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도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늦지 않게 잘 왔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연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들, 그동안의 근황, 각자의 꿈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서연의 소설 출간 소식에 모두가 축하해 주었죠. 서연이가 작가가 된다니 정말 기쁘다. 대학 때부터 글 잘 썼잖아. 지연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아직 출간 전이지만 정말 기대돼. 대화가 이어지다 불가피하게 서연의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수도 같은 동아리였으니까요.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아이를 안 낳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지연이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맞아, 인생은 길잖아.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모임이 끝나갈 무렵 도윤이 서연에게 제안했어요. 같이 걸을까? 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가을 저녁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죠. 솔직히 말할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뉴욕에 있을 때도 가끔 내 생각을 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민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후회했어.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윤도 그녀를 좋아했다니. 그녀는 대학 시절 내내 도윤을 짝사랑했지만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죠. 저도 선배를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선배가 저를 그냥 후배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네. 서로 좋아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어요. 과거의 아쉬움과 현재의 기대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아,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이번엔 제대로.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녀의 마음도 확신으로 차올랐어요. 네, 좋아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과 도윤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때론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연은 도윤이 민수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했고 그녀의 꿈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녀가 쓰는 글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의견도 나누었죠. 무엇보다 서연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난 내가 작가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 도윤의 이런 말에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점점 더 도윤에게 마음을 열었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서연의 소설이 출간되는 날 도윤은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주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그는 서연의 곁을 지켰고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아.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서연의 소설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샀어요.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소설이 작가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도윤이 그녀를 응원하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기회는 바로 도윤이었죠. 서연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소설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고 첫 작품은 드라마화 논의가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도윤과의 관계였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어려운 순간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결코 그녀의 빛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도윤의 전화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원고 마감했으니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비밀이야. 6시에 데리러 갈게. 그날 저녁 도윤은 서연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강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주위에는 촛불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거든.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녀조차 잊고 있던 나를 도윤이 기억하고 있다니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연아, 네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난 건 기적이었어. 우리가 과거에 놓친 시간은 아쉽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정했어요. 네,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1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윤과 아이를 가진다는 생각에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윤과 함께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이가 생겼어요. 서연이 검사 결과를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아빠가 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이예요. 도윤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임신 기간 동안 도윤은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의 입덧을 걱정하며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밤에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함께 아이 방을 꾸미고 이름을 고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민수와 아이를 안 낳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출산을 몇 주 앞둔 서연이 도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영원히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서연과 도윤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죠.
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수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륜녀 지수도 그를 떠났죠.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에게 작은 연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든 이제 내 삶과는 상관없어요. 내게는 지금 이 행복한 순간만 중요해요. 서연은 세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소설이었죠.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나면 밤마다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도유는 언제나처럼 그녀를 응원했어요. 이번 소설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어느 가을날 저녁, 가족 3명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낙엽을 주워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행복해요? 도윤의 물음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인생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암흑 같았던 시간들, 고통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날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이곳으로.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인생의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도유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망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길게 드리워졌죠. 이것이 바로 서연이 꿈꿔왔던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찾고 진짜 사랑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